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7월,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가 있었어요. 한국에 다 뺏긴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아시아 콘텐츠의 제왕이었던 일본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든 K 콘텐츠의 놀라운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거든요. 한국에 다 뺏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일본 상륙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서 일본 콘텐츠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급력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롱베케이션, 사랑한다고 말해, 101번째 프로포즈 같은 일본 드라마에 열광하며 일본어까지 배우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일본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한때 아시아 콘텐츠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본 OTT 업계가 발칵 뒤집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K 콘텐츠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수출하고 일본이 우리 콘텐츠에 열광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왔는지 생각이 났어요. 김기덕, 이창동 감독님들부터 시작해서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들이 카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에서 인정받으며 쌓아온 K 콘텐츠의 위상이 드디어 일본까지 완전히 사로잡게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다음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일본판이 공개되자마자 아마존 프라임 1위에 오른 거예요. 그것도 6월 27일 공개 직후부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원작까지 일본 프라임 비디오에서 2위에 랭크되면서 K-복수극이 일본 OTT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거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일본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필마크스에서 평균 4.1점,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평점 사이트 IMDb에서는 평점 9.2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일반적인 리메이크 작품과 다르다. 일본판으로 잘 현지화가 된 작품인 것 같다. 빠른 스피드에 코미디와 서스펜스 요소가 잘 버무러졌다. 아마존 1위 달성 축하 등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현상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에 이러다 시장을 다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일본을 이긴 그 순간의 쾌감과 비슷했어요. 아침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복수극의 짜릿함이 일본 시청자들마저 완전히 매료시킨 거예요. K-드라마의 중독성이 국경을 넘어선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직접 봤는데 정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박민영님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고 회귀라는 소재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매력이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본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성공이 단순한 리메이크의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화 수출 모델이었어요. 원작이 한국 웹소설인 것은 물론이고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되었어요. 제작진은 모두 한국인이고 배우만 일본인이 참여한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CJ E&M 재팬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획을 맡고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제작한 자유로 픽처스, 일본의 대형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을 담당했어요. 이런 방식이 일본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거예요. 일본 매체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 드라마의 재미와 완성도 높은 퀄리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SBS 런닝맨이나 엠넷의 프로듀스 100일 시리즈처럼 제작진이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 방법을 알려주던 예능 분야에서 이제는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거죠. 손자영 PD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K 콘텐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한국 드라마 제작진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이 우리만의 독창성과 전문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저는 다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 입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유명 작가 노기 아키코가 2023년 제16회 아시안 TV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에 뒤처져 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노기 아키코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일본의 인기 드라마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 그녀가 더 나아가 일본은 수준 낮은 만화까지 억지로 드라마로 만들다가 시청자들을 떠나보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주요 시청 시간대 드라마 제작비는 편당 평균 1억엔 안팎이지만 일본은 편당 5천만에서 6천만엔 수준이라며 투자 규모의 차이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K 콘텐츠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컨퍼런스 자체가 2006년부터 한국 드라마 제작의 국제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정부 예산으로 개최됐던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일본 드라마를 따라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더니 일본 측이 한국 드라마를 따라잡자며 일본 기업 200여 곳에 후원을 받아 행사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역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 콘텐츠가 쌓아온 역사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과거 일본 문화에 열광했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완전히 역전된 한일 문화 지형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감동받았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성공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IP 확장 모델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어요. 드라마 원작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공하는 네이버 일본 라인만가에서도 역주행이 시작된 거예요. 완결작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10일간 웹툰 원작의 전체 거래액은 방영 전 10일 대비 무려 17.1배 증가했고 조회수도 8.1배나 늘어났어요. 특히 가장 놀라운 건 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거래액은 55.4배, 조회수는 36.2배나 증가했어요. 현재 이 웹툰은 10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만 8억 1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이를 일본 드라마를 통해 한국 작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은 물론 플랫폼으로 원작을 보려는 일본 이용자들이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IP 밸류체인의 성공 사례라고 자평했어요. 이전에도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경우 드라마 공개 후 10일간 원작 거래액이 166배, 조회수가 121배 증가한 바 있어서 영상화를 통한 원작 역주행 공식이 재확인된 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웹소설, 웹툰, 드라마로 이어지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IP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하나의 스토리가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시스템적 강점이 드러난 거죠. 이는 K 콘텐츠가 가진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올해만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30개 이상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약진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일본을 강타하기 전에도 이미 그 조짐은 계속 있었거든요. 이건 단발성 히트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류의 진화였어요. 앞서 눈물의 여왕 역시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에 등극하며 일본 OTT에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김수현님과 김지원님의 환상적인 연기로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이는 K 콘텐츠의 인기가 특정 장르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2024년 일본 TV쇼 부문 TOP10에서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10위에 랭크된 점이에요. 1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이 차지했는데 유일하게 한국 드라마가 10위에 올랐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속적인 성공을 보면서 K 콘텐츠가 가진 보편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로맨스든 복수극이든 판타지든 현실물이든 상관없이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킹덤의 좀비 사극, 오징어 게임의 서바이벌 스릴러, 사랑의 불시착의 로맨틱 코미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K 콘텐츠의 다양성과 완성도가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발성 히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K 콘텐츠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작진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 그리고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이 일본을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확신해요. 저는 다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들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일본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났거든요. 특히 올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7,700억 원을 투자했고 2020년에는 국내에만 3,33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디즈니의 캐롤 초이 전략총괄은 2024년 글로벌 OTT 포럼에서 한국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허브로 성장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어요. 그녀는 2023년 디즈니 최다 시청 로컬 오리지널 작품 상위 15개 중 9개를 한국 작품이 차지했다며 특히 무빙은 지난해 글로벌 디즈니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로컬 오리지널 작품이었다고 밝혔어요. 디즈니는 무빙 한 작품에만 총 65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제작비 200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과감한 투자가 무빙을 전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만들어냈죠. 저는 이런 글로벌 자본의 집중이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래 K 콘텐츠의 밝은 전망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마동석님이 마블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로 출연하고 이정재님이 스타워즈 에콜라이트에 출연하는 등 한국 배우들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을 넘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K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K 콘텐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일본 드라마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현지와의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고 있어요. CJ ENM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이어 7월에는 일본 지상파 TBS와 손잡고 제작한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를 공개했어요. 이어 8월에는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소울메이트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프로젝트들이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 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과거 SBS, 런닝맨이나 엠넷의 프로듀스 100일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 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처럼 한국 제작진과의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거죠. 이는 K 콘텐츠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일본 현지 시장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 역사를 써내려갈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넘어서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K 콘텐츠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창의력과 일본의 기술력이 만나면 더욱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한국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거라고 확신해요. K 콘텐츠의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콘텐츠가 일본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아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한때 일본 문화를 동경하며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과 배우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K 콘텐츠의 이 위대한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할 우리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겪은 사연이나 궁금하신 K 콘텐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사연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